무역에서 가장 기본은 관세가 없는 거예요. 관세, 무관세. 무관세와 그 다음에 비관세 철폐. 무관세화랑 이제 비관세 장벽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무역은 뭐냐면, 원래 무역이 생기게 된 게 서로 나라,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바나나가 저렴하게 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생겨난 바나나가, 생산한 바나나 가지고 러시아에도 팔고, 러시아에서 곰발바닥 요리 유명한 곰발바닥 있겠죠? 러시아 불금 잡아다가 곰다리 잘라가지고 말레이시아, 한국에다 팔고,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무역, 생산비의 어떤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는데, 서로 참 취지는 좋아요. 서로 간에. 우리 결혼할 때도 서로의 이렇게 단점을 서로 극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자라고 하는데, 이제 맨날 싸우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워요. 근데 본래 취지가 이제 뭐였냐는 거예요. 무역도 본래 취지가 뭐냐면 생산비가 다르니까 서로 간에 나눠 먹자, 물물교 안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A라는 아이템 선택한 업체랑 B라는 업체 선택한 나라가 있으면, A라는 업체, 예를 들어서 쌀을 선택한 나라다. 이건 쌀을 아무리 생산해도 5만 배, 10만 배 이렇게 생산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예를 들어 아이폰을 생산한 나라다. 아이폰은 원자재만 제대로 넣기만 하면 수만 배, 수천만 배 계속 뽑아낼 수 있어요. 나중에 사람이 수가공을 해서 만들다 공장지로 찍어내버리면 되고, 공장지 찍어내다 더 이제 로봇화 시켜버리면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야, 무역이 좋긴 한데, 너 지금 봐봐. 너 소프트웨어 같은 거 팔아가지고 너는 인력 몇 명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 그럼 나 봐봐.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어가지, 흉년이 들면 흉년 들어도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말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장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 너 들어오지 마. 우리나라가 예전에 110V 전압을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청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다 220V 승합을 했죠. 전력의 효율화라고 하는데 그 목적도 있긴 한데, 그때 한국에서 주로 수입했던 국가의 제품들이 뭐였냐면 일본이나 미국이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은 110V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다 그 전기 안전에 관련 법률을 또 만들어놨죠. 그래가지고 110V인 제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플러그 모양부터 해서 전원, 아무리 도란스, 변압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원 자체가 220V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 제품이나 미국 제품이 어느 정도 처음 제조할 때부터 220V로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수입업자들, 소수의 어떤 이제 그 독점 판매권자들에 의해서만 공급이 될 수밖에, 그냥 공급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관세는 관세대로 막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비관세는 비관세를 막 때려버리고, 현재 오늘 데이터 받은 기록으로 보면은 모니터, 이번에 삼성 모니터 하나를 미국에는 고객한테 800불을 리얼밸류로 해서 페덱스로 보내죠. 페덱스는 완전 리얼밸류로 나가니까. 근데 그거 면세처리해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모니터 같은 최하 8%, 그 다음 부가세 10%는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로 관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18%, 그 다음 많이 의류 같은 경우는 23%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13%, 부가세 10%에서 23%. 그러니까 10만 원을 가져오면 12만 3천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부가세라는 게 없습니다. VAT라는 게 없습니다. 세일텍스라 있는 세일텍스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갈 때 세일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관세만 되는데, 참고로 모니터 관세가 몇 프로냐면 2.1%예요. 그러니까 800불짜리 하나를 보내는데 2.1%를 낸다. 그럼 820년 대충 말해도 16,000원이에요. 미국 그 시스템에 전산화가 돼 있지 않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2.1%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14,000원 밖에 안 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유무역을 역시나 표방하고 있죠.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 송금할 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송금할 때 인터넷 송금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떠죠? 우리나라 국내 송금, 해외 송금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송금에서 은행 선택하고 그냥 송금만.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께 송금할 때는 수수료 내나요, 요즘에? 내죠. 그래도 그 회원 레벨이 올라가면 면제해주고 송금 내고, 그다음 우리은행 송금할 때 500원, 뭐 할 때도 500원, 항상 500원이에요. 외화 송금할 때는 입력해야 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래서 저도 지금 주말에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터넷 뱅킹 송금을 했는데, 메뉴가 딱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송금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 송금할 것이냐, 그 외의 계좌로. 그 외의 계좌는 인터내셔널 송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해외라는 수입이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전 세계가 진해 시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거랑 아이템이랑 연결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연결될 거니까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 무관세화랑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랑 관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세금 매기는 거, 매기는 거야. 거의 다 부가세까지 막 매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는 각종 형식 인증, 무슨 인증, 무슨 인증, 무슨 인증, 무슨 뭐 전개 안 돼, 그냥. 무조건 220%로 개조해가지고 와. 수입에서 개조하면 안 돼. 제조할 때부터 개조해서 와. 너 뭐 이렇게 그 변압기 같은 거 안 돼, 안 돼. 제조할 때부터 220% 전용으로 가져와. 그 어떤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한국이 굉장히 뭐랄까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